응? 견딜랑 말랑 막 힘들진 않았고. 그래도 여러 번 보다 보면 이해가 빠른데 학원에서는 딴 아이들을 같이 공부시키기가 힘든가 봐. 그래도 지금까지 한 것도 훌륭하게 잘 해온 거야. 지난번에 문제 맞아 몇 개 더 풀까? 문제 숙제 줬던 것도 질문할 거 뒷부분이 좀 있지? 그래도 이번 달까지 나가는 대로 착실하게 나가서 쌓아놓기로 하자. 32번에 몇 쪽에 32번일까? 193쪽에 부력을 우리 전에 좀 배우긴 했지. 아, 전혀 안 했구나. 부력을 좀 설명해주고 이걸 설명해줄까? 자, 부력 부분을 한번 잠깐 볼게. 앞에 여러 가지 힘에 있는데 이거 넘겨버렸거든. 자, 부력이라는 힘은 어떤 힘을 부력이라고 해? 물체가 뜨려는 힘이야.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을 얘기해. 안 되겠다. 분필 하나만 갖고 올게. 자꾸 밀려서. 아이고.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이다 라고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유체라고 하는 것은 흐를 수 있는 물체를 유체라고 하거든. 물체 상태에는 액체, 고체, 기체가 있어. 이때 흐를 수 있는 상태의 물질은 어떤 상태의 물질이지? 액체나 기체가 되겠지. 그래서 액체나 기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뜨려는 힘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밀도가 ρ인 액체가 놓여 있어. 이 액체를 질량이 없는 큰 주머니로 담아놨다라고 해볼게. 얘 부피가 V라고 한대. 그럼 얘 질량은 얼마가 되지? 얘는 아래로 무게가 나타나는데 질량이 얼마가 될까? 질량은 밀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지? 밀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될까?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 밀도는 뭐분의 뭐야? 뭐분의 뭐? 밀도 질량 밀도 부피분의 뭐?
밀도는 단위 부피가 갖는 질량을 의미해.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질량은 뭐 곱하기 뭐지? 밀도 곱하기 부피가 질량이 되겠지. 이만큼의 힘을 작용해. 근데 지금 바깥쪽에 있는 물체와 얘는 같은 종류의 물체지. 위로 뜨려고 할까? 가라앉으려고 할까? 아무렇게 해도 안 움직이려고 해. 가만히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같은 물질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이 크기가 서로 어때? 같지. 이 힘을 뭐라고 불러? 부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유체의 밀도 곱하기 물체의 부피, 그것도 물속에 잠겨있는 부피를 의미해. 이거 곱하기 G를 부력 구하는 식이라고 해. 이게 부력 구하는 식이야. 부력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알까? 부력하면 생각나는 사람. 부력하면 생각나는 사람. 부력하면 생각나는 사람. 유레카. 아르키메데스지? 자,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아르키메데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유체 속에 잠긴 물체는 유체 속에 잠긴 물체는 자신이 유체 속에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체의 무게를 부력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얘를 절반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유체만 있을 때 이런 상태의 모습을 갖고 있었대. 여기에 물체를 담그게 되는데 물체의 일부는 떠 있고 일부는 잠겨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 나무 토막이 뜨듯이. 나무 토막도 물에 넣으면 일부는 가라앉고 일부는 떠 있지. 자, 그렇다면 얘는 여기에 이런 물체를 하나 갖다 놓아보자. 그러면 자, 여기에 원래 있던 액면이 위로 어떻게 되지? 위로 올라가겠지. 맞아? 이때 이만큼 잠긴 부피가 V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올라간 물의 부피도 얼마큼 올라가야 돼? 이솝 이야기에 보면 까마귀와 물병 이야기가 있잖아. 물은 잠긴 만큼 위로 올라가겠네, 그지? 그러면 올라간 물의 부피가 잠긴 부피하고 어때?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물들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해. 불안정하니까 원래 있던 상태로 내려오려고 해. 그럼 물의 무게가 얼마가 되지? 올라간 물의 무게가
로 곱하기 V 곱하기 G가 되겠지, mg. 그래 안 그래? 그 무게만큼의 힘을 뭘로 받는다라고 그랬어? 부력으로 받는다라고 했지. 이게 부력이야. 그래서 원래 얘는 현재 아래로 내려오는 중력이라는 힘과 위로 뜨려는 부력을 받게 되는데, 이 부력의 크기가 로 VG가 된다라고 해. 그래서 자신이 유체에 잠긴 부피에 해당한 만큼의 유체의 무게를 부력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지.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재미난 게 많아. 혹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까? 빙산의 일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얼음이 있을 때 물의 일부는 잠기고 일부는 뜨게 되는데, 원래 이제 의유적인 표현이거든. 그래서 원래 드러난 부분은 숨겨져 있는 부분에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각은 10%거든. 오케이? 그래서 원래 있는 숨어 있는 부분이 드러난 부분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야. 응?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거리 보면 정치인들의 비리는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이다. 그럼 정치인들이 하는 짓은, 나쁜 짓은 더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쓴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하는데, 빙산의 일각이 진짜 10%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볼게. 물의 밀도는 얼마가 되지? 물의 밀도는 1.0g 세제곱 센티미터야. 오케이? 그리고 얼음의 밀도는 0.9. 자, 0.9g 세제곱 센티미터를 얼음의 밀도라고 해. 그런데 여기에 바다에, 물속에 이런 얼음이 떠 있대. 자, 얘 밀도는 얼마라고 했지? 1.0이라고 했지. 얘 밀도는 얼마라고 했어? 0.9라고 했단 말이야. 이때 얘는 아래로 원래 자기 자신의 전체 부피가 V고 잠겨있는 이만큼의 부피가 V라고 얘기할게. 그럼 자기 자신의 무게는 자기 자신의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중력가속도 G야. 그리고 뜨려는 힘은 얼마가 되지? 로 VG가 되겠지. 그때 힘의 평형관계에 의해서 두 녀석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한다. 그쵸? 자, 이거는 로 물이라고 써줄게. 자, 그렇다면 얘는 로 물 곱하기 VG라는 값은 로 얼음 곱하기 V0 G가 돼버렸대. 자, 그러면 GG 지워져. 그리고 V0분의 V라는 값은 로 물분의 로 얼음이라고 이야기하자. 이 값이 얼마가 돼? 0.9야. 그럼 전체 부피에 대해서 잠겨있는 부피는 얼마에 해당하지? 90%에 해당하겠지. 따라서 뜬 부피는 얼마가 될까? 뜬 부피는 얼마? 10%가 되겠지. 맞아? 즉 얘는 뜬 부피는, 자, 0.1 V라는 값이, V0라는 값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문제로 가자. 32, 33번 문제로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이 담겨있는 용기 안에 코르크 마개가 고무줄이야, 고물줄이 아니고 고무줄에 연결되어 떠 있다. 이때 코르크 마개가 정지하고 있을 때 고무줄에 미치는 장력이 T0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속에서 얘는 잠긴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떠 있는 걸로 보아서 얘는 유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이야, 작은 물질이야?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고 밀도가 작으면 위로 가거든. 작은 물질이야. 자, 그러면 작용하는 힘을 보면 고무줄이 당기는 힘 T0가 있고 아래로 이 자체에 무게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위로 뜨려는 힘이 있는데 그 뜨려는 힘이 부력이란 말이야. 부력인데 이 부력이 로 곱하기 V 곱하기 G가 되었다라고 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해서 지금 이게 힘의 평형 관계를 갖게 되는 거야. T0, 자, T0 더하기 mg라는 값, 이 값은 로 VG와 같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렇다면 T0는 얼마가 돼? 이 순간에 얘는 로 V 마이너스 M 곱하기 G가 돼 버렸지. 그래서 이와 같은 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용기 전체를 윗방향으로 A로 움직인다면 고무줄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라는 걸 보자. 자, 전체 용기를 위로 움직여. 그러면 이 안에 잠겨있는 물은 아래로 관성력을 갖겠지. 이 물이 A로 갑자기 움직이면 이 물체에 대한 관성력은 어디로 나타나? 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M이라고 쓸게. 얘는 M' 물에 대해서. 이해해? 자, 얘는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나. 새로운 중력 가속도를 느끼게 되는 거야. 그것이 관성력에 의해서 G에다가 A만큼이 합쳐진 관성력을 느끼게 돼. 이해해요? 자, G에다가 A를 더한 만큼의 관성력을 느끼게 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물체가 있으면 힘만 표시해 보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는 일단 장력 T가 나타나고 또 아랫방향으로 mg 플러스 A가 나타나겠지. 그리고 물에 의한 관성력도 윗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얘가 로 V G 플러스 A가 됐다라고 해. 이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게 된대요. 즉 T 플러스 M G 플러스 A 라는 값은 자, 로 V G 플러스 A와 같겠대. 즉 T라고 하는 값은 로 V 마이너스 M 곱하기 G
플러스 A가 됐어. 그러면 T0분의 T라는 값은 뭐가 되지? G분의 G 플러스 A가 돼버리니까 얘가 1 플러스 G분의 A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역생략했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브지라는 식을 모르면 풀기가 힘든 식. 식 없이 풀 수 있냐고? 풀 수 없지. 어떻게 하면은 뭐 풀 수도 있겠지만 과정이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질문할 문제. 응? 35번, 36번 문제. 자, 35번, 36번 문제를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전동차가 2.5m/s 제곱의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전동차의 속도가 30m/s인 순간에 차 안에서 바닥에 대해서 10m/s의 속도로 차가 진행 방향으로 역학수레를 밀었다라고 합니다. 차에 대해서 밀어준 거지. 자, 이때 이 역학수레는 언제 정지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물체가 앞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 그치? 얼마의 가속도를 갖고 간대요? 2.5 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간대요. 자, 이때 역학수레를 이 차 안에 대해서 안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볼 때 얼마의 속도로 미는 거야? 10m/s로 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안에 관찰자는 이 물체가 관성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어떤 관성력? 뒷방향으로 2.5 m/s 제곱이라는 관성력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일정한 속도로 간 데는 점점 빨리 가니까 어느 순간에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밖에서 보면. 오케이? 자, 이때 자, 35번 문제. 자, 언제 정지하게 되는가? 등가 속도 직선 운동식을 활용하는데 V는 V0 플러스 AT라고 쓸 수가 있지. 차 안에 대해서는 뭐가 됐어? 정지해 있지. 그리고 얘의 속력은 10m/s고 빼기 2.5 T가 돼 버렸어. 그럼 T는 얼마가 되지? T는 4초 후에 정지하겠지. 그때까지 전동차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전동차가 4초 동안 움직인 거리 X라고 한다면 얘는
30m/s라는 처음 속력을 갖고 있고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t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 되겠지. 이것도 4다. 그럼 얘는 몇 미터 이동했어? 120m 더하기 8 곱하기 2.5 하게 되면 20이 돼 버립니까? 맞아요? 20이 돼 버리니까 자 20이야 40이야? 20이야 40이야 이거? 이게 2분의 5야. 4 하나씩 지워지니까 20m 맞구나. 그럼 얘는 몇 미터 이동하지? 140m만큼을 이동했다라고 해. 또는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 밖에 관찰자가 바라볼까? 밖에 관찰자가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밖에 관찰자가 바라보면 차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차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지? 역학술의 속력은 밖에서 보면 두 속도의 합이잖아, 그지? 40m/s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왜 이 방법을 푸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일정하게 운동하고 있어. 그리고 밖에 차는 지금 무슨 운동한다고 했지? 가속도 운동하잖아. 그렇다면 나중 속도 V란 녀석이 똑같아지는 때거든. 30 더하기 2.5 T가 되게 하는 거지. 맞아? 그럼 넘어가 버리면 T는 몇 초가 돼? 4초가 되는 거지. 그치? 밖에서 보면 두 속력이 같아진 순간을 보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기가 복잡해. 그치? 생각이 복잡한데 관성력 표현하면 그 내부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손쉽게 계산할 수 있어서 그 방법을 되게 선호합니다. 또 이제 질문 없어? 이제 없는 것 같아.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이번에는 이제 단진동이라는 운동을 살펴보기로 할게. 여기가 좀 어려울 거야. 사인 코사인 같은 게 또 많이 나와. 사인 코사인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이 부분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지웁니다. 자, 단진동을 이야기해 봅시다. 단진동을 이야기해 볼게. 단진동은 영어로 심플. 무슨 뜻이지? 심플? 단순하다는 뜻이지. 하모닉, 조화롭다는 뜻이지. 모션, 우리가 흔히 물리에서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 움직이니 움직임 자체가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의 모양을 따라줄 때를 우리는 하모닉하다, 조화롭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자. 단진동. 단진동의 우리말 정의는 이렇게 내려줘요. 자, 똑같은 길을
똑같은 시간, 이 똑같은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똑같은 시간 동안에 자, 왕복하는 물체 운동을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똑같은 시간 동안에 운동하는 이런 물체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주기 운동이다 라고 불러주고 있대요. 얘를 주기 운동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이거를 좀 더 꽉 아무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너무 빌려. 자, 이거를 주기 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자, 흔히 얘는 자, 쉬운 표현으로 원운동이 있었어. 등속 원운동의 자, 등속 원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진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면 여기 이런 장치를 하나 갖다 놔 볼까? 뭐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본 적 없어? 연필깎이가 있지. 샤파라고 부르는 연필깎이가 있어요. 연필깎이의 손잡이의 이 중심 부분에, 끝부분의 중심 부분의 운동을 볼게. 얘를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 얘는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일정한 시간 동안에 뱅글뱅글 등속 원운동을 시켜봤다라고 할게. 이때 회전축으로부터 손잡이 끝부분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A라고 얘기한다면 정면에서 관찰하면 얘는 무슨 운동을 할까? 정면에서 관찰하면 얘는 무슨 운동을 하지? 아이고. 정면에서 관찰하면 무슨 운동을 할까? 등속 원운동을 하겠지.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될까? 반지름이 얼마가 된 등속 원운동을 하죠? A가 되는 이러한 원운동을 하게 될 거야. 이때 얘는 일정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각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지. 그쵸? 자, 이때 위에서 빛을 한번 줘볼까? 빛을 주게 되면 손잡이 끝부분이 그림자로 남게 될 거야. 그치? 손잡이 끝부분이 그림자로 남게 되는데 이때 이 그림자가 갖는 자, 요 왕복하는 반거리, 여기가 중심점 O에 대해서 반거리가 얼마? A라는 거리가 될 거야. 그쵸? 오케이? 이 사이에서 얘는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계속하게 될 거야. 이해합니까? 이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진동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등속 원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이 바로 단진동 운동이다 라고 표현해줘요. 이해해요? 그렇다면 얘도 주기라는 걸 갖네. 그지? 단진동의 주기는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야.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원운동하는 녀석의 주기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각속도 오메가로 원동하게 되면 단진동 주기 T는 뭐가 돼 버리지?
오메가 분의 2파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는 진동수분의 1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단위는 추가되겠지. 오케이? 원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대신에 얘는 한 왕복 거리를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진동의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단진동을 나타내는 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단진동을 나타내는 식에 대해서 봅시다. 자, 단진동 운동을 하는 나타내는 식을 한번 볼게요. 자, 단진동을 나타내는 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단진동을 나타내는 식은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쪽 축을 X축이라고 해볼게. 이건 뭐 처음 위치에 따라 다른데 그냥 X라고 해볼게. 자, 이때 물체가 현재 이 위치에 있대. 자, 여기에서 출발한 거야. 처음 위치에서. 처음 여기서 출발했는데 현재 위치 파이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해. 이건 처음에 있는 각이지. 그치? 처음에 있는 각이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초기, 처음 위상이라고 불러. 위치와 운동 상태를 표현해. 또는 이 값을 위상상수라고 불러주고 있어. 위상상수라고 불러주고 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을 한대. 반지름은 A야. 그렇다면 잠시 뒤에 시간이 잠시 지났을 때 얘는 얼마큼 더 갔지? 오메가 t라는 위상만큼 더 가게 돼. 각도만큼 더 가게 된 거야. 오케이? 이 순간에 이쪽에서 빛이 오게 돼. 자, 그러면 이쪽 스크린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스크린상의 물체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지? 이 스크린상의 물체 위치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이쪽 위치에 위치하게 된대. 이때 이 거리를 우리는 x라고 하죠. 오케이? 그럼 x는 이 빗변의 높이 성분이 되겠네.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x는 높이 성분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x는 반지름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써줄 수가 있대. 오케이? 반지름이 a고 그거의 높이 성분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대. 그래서 x는 시간에 따라 자꾸 바뀌게 되는 거야. 그치? x는 시간에 따라 자꾸 변하게 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 a의 최대값은 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어디에 있을 때야?
이 위치에 있을 때 얘는 최대값을 갖게 된대. 그쵸? 최소값은 당연히 0이 돼버리겠죠. 이해합니까? 자, 여기에서 나타내주는 걸 이렇게 표현해줘. x는 물체의 위치라고 표현해줄게. 이 책은 이걸 변이라고 표현해줬는데 변이라는 표현보다는 위치라고 쓰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a는 가장 최대로 움직인 거리가 되겠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동의 폭이다. 그래서 진폭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영어로는 amplitude야. 크기라는 뜻이지. 자, 그리고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자, 위상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위상. 파이는 뭐가 되지? 초기 위상이라고 표현해줘. 그리고 오메가라는 것은 여기서는 각 진동수라고 불러. 각 속도는 아니고 각 진동수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진동을 이런 방식대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얘를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를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 위치를 표현해 주면 다음과 같다. 자, 얘는 최대값이 얼마? 플러스 a. 얘는 마이너스 a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진동하는데 처음 위치가 어디에 있지? 파이라는 위치에 처음 위치가 있겠지. 그 위치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야.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갖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단진동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운동이 뭐가 있을 것 같아? 대표적인 것? 이 모양을 보니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가장 대표적인 거.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용철에 물체를 매달아 놓고 용철을 당겼다 놓으면 물체는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계속 왕복하겠지. 그런 운동이 단진동이야. 또 실에 줄을 매달아 놓고 얘를 놓으면 어떻게 돼? 흔들이 운동을 하지. 똑같은 길을 왕복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해. 그런 운동들이 단진동의 예들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운동들이 단진동의 예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체 변이라고 했는데 물체 위치라고 하는 게 좋다라고 했지. 조금 전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연습해 볼게. 어떤 형태로씩 찾는지. 자, 여기 등속 원동하는 물체가 있었어요. 자, 얘는 지금
자, 원점의 위치에서 출발했다라고 가정하고 오메가라는 속도로 각속도로 반지름 A를 원운동하고 있어. 자, 이때 그렇다면 요 각이 얼마가 되지? 오메가 t가 되겠지. 초기 위상이 뭐라고 쓰는 거지? 초기 위상이 0이다 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초기 위상이 0이다 라는 것도 써주고, 자, 이쪽의 위치를 x라고 해. x라고 하고 얘는 이 위치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자, 얘 반지름이 a가 되니까 이 순간에 이 위치는 뭐가 되니? x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인데 뭐가 돼?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a 사인 오메가 t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얘 위치에 관한 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식은 항상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단진동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진동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여기서는 특별히 방향 생각하지 말아서 속력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등속 원동하는 물체가 있었잖아요. 반지름이 A인 반지름으로 돈다면서요. 자, 여기에 스크린이 있어요. 원점이 있는데 물체가 임의 시간에 이 위치에 있대요. 이때 이 각도가 오메가 t래. 얘가 각속도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원운동한다면 이때 접선 방향으로 어떤 속도가 나타날까? 접선 방향으로 어떤 속도가 나타날까? 얘가 갖는 속도는 원운동의 속도니까 a 오메가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가 얘가 갖는 속도가 되는 거야. 자, 이때 보조선을 한번 그려볼까? 지름 방향과 x 방향과 나란하게 보조선을 한번 그려보자. 그럼 요 각이 요 각과 어떤 각의 관계를 갖고 있지? 투점각은 무슨 관계야? 점각은 무슨 관계라고 부르지? 이거 수학에서? 무슨 반비례야. 평행선이 있으면 두 선을 교차하는 직선이 있어. 이거는 무슨 각이야? 막곡지각.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이야? 동의각.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이야? 그럼 무슨 관계지? 동의각 관계야. 자, 얘 90도야. 그치? X축, Y축이니까. 접선 방향과 지름 방향도 90도네. 그러면 나머지 각이 누구와 같아? 얘가 오메가 t와 같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렇다면 얘의 그림자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얘 그림자 크기는 얼마가 돼? V는 A 오메가가 여기서는 빗변이 되겠지? 그거에 대한 밑변 성분이지.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게 된대. 얘를 또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 어떤 형태로 변형시키냐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형시켜 줄 수가 있어. 자,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얼마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야? 삼각함수 성질에서 배웠는데 수업 중에도 했는데 이거 벌써 2번 해줬는데 연서야, 수학을 외우려고 하면 나중에 어려워져. 다 일일이 너가 확인해보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지 수학이 너 맘대로 막 될 거야. 자유로워질 거야. 지금 넌 지금 외우는 거야. 응? 막 외우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머릿속에 외울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지는데 선생님 증명해 줬단 말이야. 이거잖아. 근데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A 이항시키면 얘 뭐가 돼? 일이잖아. 얘가 뭐야? 얘는 뭐야? 얘가 뭐야 그럼? 1이잖아. 했어 안 했어? 세 번째야. 오늘까지. 자, 그래서 얘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제곱 t와 같겠지. 그러면 얘를 제곱근을 취하면 코사인 오메가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렇다면 저 식을 바꿔볼게. 이 식을 바꿔보는데 처음 보는 식을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야. 처음 보는 식을. 어려워. 그래서 자, 여기는 V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A 오메가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안에다가 A를 집어넣어 볼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루트 얘는 뭐가 되지? a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 돼 버렸어. 괄호 안의 값이 누구하고 똑같아? 괄호 안의 값? 뒤를 봐야지. 뒤를 봐봐. 괄호 안의 값이 뭔가. x잖아.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이 식도 또 많이 사용하는 식 중에 하나거든. 나중에 이거는 파동 배울 때도 또 많이 쓸 수 있는 식이야. 자, 얘를 오메가를 이항시키고 제곱을 취해 볼게. 오메가 분의 v의 제곱값은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오메가 분의 v의 제곱. 자, 이 값은 a의 제곱이야. 양쪽을 a로 a 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a 분의 x의 제곱 더하기 얘는 a 오메가 분의 v의 제곱이 1이야. 이거를 나중에는 뭐라고 배우냐면, 지금은 어려워. 굳이 여기까지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나온 김에 한번 해주는 거야. 포물선 방정식이라고 불러. 혹시 원의 방정식 본 적 있어? 원의 방정식 본 적 없어? 원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알고 있을까? 원의 정의. 그렇지. 얘는 포물선인데 포물선 원하고 비슷하게 얘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을 원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고 가자. y축에 해당하는 걸 v라고 하고, 얘는 그대로 x축이래. x가 0이면 v는 얼마야? x가 0일 때면 이 축이지. v의 축이란 말이야. v는 플러스 a 오메가이거나 마이너스 a 오메가가 돼. 자, 그 다음에 v가 0이면 x는 얼마가 되지? 얘는 a이거나 마이너스 a가 돼. 오케이? 얘들을 모두 만족하는 아이는 어디야? 이렇게 된 아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 포물선이라고 그랬니? 미쳤나봐 나. 타원의 방정식이야. 우리 포물선 했잖아 지난번에, 그치? 타원 방정식이야. 쏘리. 원의 사촌.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불러. 오케이? 이 점의 위치는 이 거리가 a가 되고 이 거리를 b라고 할 때 자, 어디가 되는 지점이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인 위치. 얘는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위치라고 얘기해. 오케이? 아직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요 관계 갖고 속력은 x가 0일 때 최대다. 봐봐, 뱅글뱅글 돌아가잖아. 그러면 이쪽에 있을 때 속력이 그림자가 가장 크지.
건너편에 있을 때도 그림자 가장 크지. 그리고 최대값에서 그림자가 있어 없어? 없고 이쪽에도 없겠지. 그래서 양 끝에서는 진폭이 최대가 될 때는 속력이 0이고 중심을 지날 때는 가장 최대값인데 그때 속력이 A 오메가다. 원동에서 나타난 식 그대로 A 오메가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단진동의 가속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단진동의 가속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었잖아요. 부필각지를 잘못 써가지고. 대충 그리자 그냥. 자, 원동하는 물체가 있었어요. 자, 이때 반지름은 A고 각속도 오메가로 돌고 있대요. 이때 특별한 시각일 때 물체 위치는 자, 오메가 t라는 각에 떨어져 있대.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지? 무슨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니? 원동하는 가속도. 앞단론에서 했잖아. 원동하는 가속도 이름을 무슨 가속도라 그랬어? 원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가속도가 무슨 가속도야? 연습 문제에서도 그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무슨 가속도? 원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 뭐라고 했지요? 가속도. 구심력에 의한 가속도. 구심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 무슨 가속도? 구심력에 생기는 가속도 구심가속도라고 했던 거 기억 전혀 안 나? 구심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 구심가속도라고 생각했던 거 전혀 안 나? 기억?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더 구심가속도 크기 구했던 거 기억 안 나? 구심가속도는 그럼 반지름의 A고 오메가로 돌면 얼마가 되지? A 오메가 제곱이 돼버려. 원래 얼 오메가 제곱, 얼분의 V 제곱이었잖아. 구심가속도가.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얘 그림자는 어떻게 나타날까? 자, 이쪽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자의 요 크기가 가속도가 돼버려. 이때 얘가 오메가 t란 말이야. 그거의 높이 성분인데 아래로 내려오려는 성분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곱하기 높이 성분이니까 뭐가 돼? 사인 오메가 t가 돼버리는 거지. 밑변 성분은 코사인, 높이 성분은 사인. 빗변에 대해서, 그지? 자, 이때 A 사인 오메가 t는 뭐에 해당한다라고 하지? x에 해당하지. 따라서 얘는 오메가 제곱 x라고 해.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가속도 크기가 돼버린대. 자,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쓸까? 단진동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그 힘이 뭔지는 몰라도 여러 개 힘이 작용해서 알짜 힘이 있을 거야. 단진동 운동한다면 얘는 MA가 돼야 되겠지. 쟤란 말이야. 오케이? MA인데 MA는 이렇게 나타나지.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즉,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X에 비례하는 자, 경우에 X에 비례하는 경우에 자, 이 물체는 단진동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체가 원운동하는 조건은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했지? 물체에 작용한 힘이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한 무조건 원운동하게 되거든. 운동 방향만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물체의 위치에 비례하면 무조건 단진동한다 라고 기억해도 그때 물체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우리는 가속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단진동의 주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는 책하고 다르게 가르칠게. 책하고 다르게 가르쳐 줄게. 자, 주기는 이렇게 비교해 줍니다. 자, A라는 값은 무조건 뭐라고 쓸 수 있어? 오메가 제곱 X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 거야? 얘가 마이너스 어떤 값 곱하기 X꼴이 될 거야 아마. 오케이?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얼마가 되니? 네모가 돼버리지. 그럼 오메가는 뭐가 돼버려? 얘는 루트 네모가 돼버릴 거야.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주기 t를 뭐라고 했어? 주기 t를 오메가 분의 2파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얘기하네. 2파이 나누기 루트 네모다 라고 얘기하자. 루트 네모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자, 하나를 먼저 들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부터 새로 이야기하도록 할게. 얘가 있는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야. 자, 여기 어떤 마찰이 없는 면에 질량이 m이고 용출 상수가 k인 이러한 물체가 있었어. 가만히 놓여 있던 상태야. 마찰은 없어. 이때 이 점을 중심으로 자, 물체가 자, x만큼 늘어져 있는 상태로 놓여 있대. 그럼 이 물체는 무슨 힘을 받지? 용철에 의해서 무슨 힘을 받지? 용철에 의해서 받는 힘을 뭐라고, 무슨 힘이라고 불러? 관성력? 용철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물체지?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뭐라고 부르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뭐라고 불러? 한참 앞에 있는데 이건. 탄성력이라고 부르지. 이때 탄성력이 물체에 작용하는데 이 탄성력의 크기는 뭐야? kx라고 쓰기로 했단 말이야. 살펴보니까 물체는 작용하는 힘이, 운동과 관계인 힘이 이 탄성력밖에 없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kx라고 썼어. 자, 얘는 뭐라고 쓰기로 했다고? ma야. 그래서 a를 구해보니까 a는 마이너스 n분의 k 곱하기 x가 돼버렸네. 비례하니까 무슨 운동하지? 단진동 운동하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쓰게 된 거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n분의 k라고 하고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n분의 k라고 하자. 따라서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돼버렸대. 얘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 주기가 되는 거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용철에 대한 단진동의 주기 구하는 방법이야. 대부분 이런 형태로 풀게 된다.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이 내용까지 질문. 집에 가서 복습 좀 해봐야 돼. 이거 고등학교 이거 이거는 물리 1, 2 중에 지금 물리 2에 있는 얘기거든. 물리 2에 있는데 고등학교 선배들도, 과학고 다니는 선배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문제들이라고. 어려워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원리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어. 지금 해준 게 기본 원리거든. 그래서 좀 복습 조금 해주면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예들을 다 들어드릴 거거든. 약 10가지 정도의 예를 들어드릴 텐데 그 10가지 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습이 꼭 필요해. 다음 시간 퀵 테스트는 예제 문제,
연습 문제 앞에 부분 거 위주로 낼 거야. 여기까지 합시다.